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여행 좋아하시나요? 요즘은 하기 휴가도 여름에 가지 않고요. 사람이 많지 않은 5, 6월에 가시는 분들도 많고요. 9, 10월에 가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특히 요즘은 휴가를 해외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행기 티켓 값이 조금 저렴한 비수기 시기에 가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해외로 가기 때문에 계절에 관계없이 본인이 즐기고 좋은 계절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면 되니까 꼭 여름에 휴가를 갈 필요가 없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샌드위치 데이라든지 짧은 연휴가 있는 경우에도요, 해외여행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행을 가려면 준비해야 할 것도 많죠. 여권 만료 기간도 확인해야 하고, 비행기 티켓도 예약을 해야 하고, 특히 여성분이시라면 즐거운 여행을 위해서라면요, 마법이 걸리는 날은 피하셔야 하지만, 이런저런 조건을 따지다 보면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많은 여성분들이요, 경구 피임약을 통해서 생리 기간을 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여행이 아니더라도 생리 기간을 조정해야 하는 경우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경구 피임약으로 생리 기간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요, 신중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생리는요, 가임을 비롯하여서 여성 건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요,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귀찮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충분히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생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행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PMS라고 해서요, 생리 전부터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이 나타나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이겠죠. 이러다 보니까 경구 피임약으로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생리 예정일 일주일에서 10일 전부터 미루고 싶은 날짜까지 경구 피임약만 복용하시면 날짜를 조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하고 난 후에 피임약 복용을 멈추게 되면요, 한 2, 3일이 지나게 되면 생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다만 사람에 따라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경구 피임약은 혈전증을 증가시키고 간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혈전증에 의한 심혈관 질환으로 과거 치료를 받은 적이 있다거나 현재 혈전증 치료를 받고 있으시다면요, 경구 피임약은 복용하시면 안 됩니다. 간 기능 이상이 있거나 유방암 환자, 진단되지 않는 질출혈이 있거나 35세 이상의 흡연 여성, 그리고 고콜레스테롤증 또는 고지혈증, 고혈압에 해당되는 여성분들도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이 아니더라도요, 이러한 증상이나 질병이 가족 중에 있으신다면요, 이러한 분들도 경구 피임약을 드실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드시는 것은 권해드리지 않는데요. 그렇다면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마법에 걸리는 날짜와 겹치게 된다면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마법의 기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요, PMS 증후군 때문인데요. 생리 기간이 불편한 가장 큰 이유는 통증이 있는 경우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요, 생리 전부터 생활 습관과 음식을 관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차가운 커피나 아이스크림, 냉면처럼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반대로 몸을 따뜻하게 하면 생리통이 조금 더 가볍게 지나갈 수가 있는 것은 아마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추천해 드리는 차는요, 생강차인데요. 생강차에 대한 이야기는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차입니다. 거기에다가 위를 비롯하여서 소화기계를 편안하게 해주고 항염, 항균 작용도 있어서요, 염증을 다스리고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는 대추와 함께 드시면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요. 한방에서는요, 생강과 대추는 함께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추차를 드셔도 좋지만요, 생강과 대추를 함께 달여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카보마일 차도 도움이 되는데요. 카보마일은 항염증, 진정, 항산화 효과 등으로 인해서요, 다양한 효능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불안이라든지 우울, 생리통, 소화불량, 수면장애 등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피부의 진정 및 상처 치료에도 효과가 뛰어나서요, 예로부터 민간 약재로도 많이 활용된 부분이 있죠. 하지만 국학과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라면요, 주의가 필요하고요. 과다 섭취 시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생리 전에만 잘 챙겨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따뜻한 차는요, 복부 혈액순환을 개선해 주기 때문에 통증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과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도 좋은데요. 마그네슘은 근육을 이완시켜서 생리통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신경을 안정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마그네슘은요, 아몬드를 비롯하여서 시금치라든지 아보카도, 바나나에도 풍부하게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완화하고요, 생리통과 우울감을 줄이는 역할을 하는데요. 오메가3가 함유된 음식은요, 연어를 비롯해서 등푸른 생선으로 알려져 있는 고등어와 참치에도 많이 함유되어져 있지만요, 호두와 같이 견과류나 들깨 같은 곳에는요, 연어나 참치보다도 더 많은 오메가3가 함유되어져 있고요, 올리브유에도 일부 오메가3가 함유되어져 있습니다. PMS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서는요, 생리 전부터 꾸준한 운동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걷기와 가벼운 달리기와 같은 운동은요,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생리통을 줄여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운동은요, 스트레스와 긴장을 완화하기 때문에 평소 생리통이 심하신 분이시라면요, 규칙적인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나친 운동은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생리통은 복부 통증과 함께 부종, 근육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요. 강도가 높은 운동으로 근육통이 생기게 되면요, 생리통도 더 심하게 느낄 수가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요, 생리통은 골반 장기의 이상 없이 발생하는 원발성 생리통과요, 골반 장기의 이상으로 생기는 속발성 생리통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원발성 생리통은 진통 소염제로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다만 사람에 따라서 약물에 의한 진통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다시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 위장이 약한 사람의 경우에는요, 진통 소염제를 복용하게 되면 속쓰림과 복부 팽만감 등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요, 꼭 식사를 하신 후에 약물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약은 꼭 식후 30분 후에 드시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지, 식전에 복용한다고 해서 약효가 떨어진다거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생리가 시작되었다면요, 철분과 단백질이 많은 식품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고기라든지 시금치, 달걀, 두부 등으로 철분과 단백질을 보충하시게 되면요, 혈액 손실로 인한 피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장 건강에 도움이 되는 요구르트나 유산균 제품을 드시는 것도요, 복부에 가스가 차서 생기는 불편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생리 기간에는요, 커피나 홍차처럼 카페인이 많이 든 음료는 피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생리 기간에 예민하고 약해진 위장에 자극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매운 음식도 마찬가지로 주의가 필요한 음식입니다. 케이크처럼 달콤한 음식은요,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요, 혈당에 급격한 변화를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히 드셔야 하고요, 짠 음식도 부종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군것질이 당긴다면요, 철분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은 다크 초콜릿이나 견과류를 드시는 것이 좋겠죠. 생리 기간 중에는요, 물놀이는 피하시는 것이 좋지만 어쩔 수 없이 물놀이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요, 삽입형 탐포를 사용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요, 수질이 좋은 곳이 많지 않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바닷물이나 수영장처럼 사람이 많은 곳은요, 각종 세균과 노폐물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생리 전후에는요, 질염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